지금 지수대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다는 거. 이제는 정말 더 좋아야지 이게 주가가 더 의미있게 가는 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데 삼성은 파운드리랑 폴더블 에서는 아직 보여줄 게 많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5월 11일 어제까지만 해도 장이 참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뭐 종합주가 지수로는 뭐 1.3% 정도 뭐 잘 방어한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 나스닥 급락에 비하면. 네. 그런데 이 반도체주가 거의 급락을 했단 말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6%대 가까이 했으니까. 예, 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아시아 테크 섹터에 대해서 특정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아니면 실적 증가율 자체가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둔화될 거라고 이제 콜을 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 증권사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시아 텍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정말 그런지를 한번 봐야 돼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이폰이 재고 조정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5나노 비중은 좀 떨어집니다. 1분기도 사실은 지난 4분기에 5나노 비중이 한 20%였는데 1분기 한 14% 정도 됐고 2분기에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는 안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실적 증가율이 둔화된다. 그래서 사실 이익 증가율이 TSMC는 이익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4월달 매출액도 보니까 TSMC 그리고 뱅가드 이런 기업들은 매출액이 3월 대비 한 2자릿수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월보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배 증가하거든요. 저희 추정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업이 다 통용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네거티브 콜이 좀 영향을 줬고 그 배경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스마트폰 부품이 좀 부족을 해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스마트폰이 저희가 봤을 때 한 3억 4천만 대 정도 된 것 같고요. 2분기가 한 3억 2천만 대로 물량이 좀 둔화가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인도가 지금 2차 확산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래서 일부 인도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의 가동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인도의 또 소비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콜을 한 건데, 근데 제가 봐도 외국계 증권사들 콜들 보면 약간 단기 콜이 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롱숏을 하는 그런 유도하는 콜이 많은데, 어쨌든 또 하이닉스가 또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하이닉스 하락폭이 좀 큰 것 같고, 전일도 보면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고, 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리고 우리 반도체 그 관련 기업들이 다 많이 하락하면서 하이닉스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그 한국에서만 일어난 어떤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게 그 나스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5% 거의 5% 가까이 이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뭐야? 이제 반도체 끝인가? 그러면 성장주의 끝인가? 이런 논리가 이제 자꾸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좀 데이터 포인트를 점검을 좀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한국은 어쨌든 메모리가 중요하니까 전체 D램의 가장 큰 파이는 아직은 스마트폰이에요. 한 40% 가까이 되고 서버가 올해 30% 중반인데 스마트폰은 이렇게 좀 봅니다. 한 3억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가 1분기고 2분기가 부품이 부족해서 한 3억 2천만 대, 3분기는 소폭 올라갑니다. 3억 3천만 대. 그리고 4분기는 이제 부품난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한 3억 5천만 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연간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하이싱글 성장입니다. 스마트폰은.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인텔도 실적 발표 때 보면 서버 매출액이 되게 감소했거든요. 근데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져요. 특히 아이스레이크가 본격적으로 선적도 되고, 여기에 1분기 말에 보면 그 AMD의 신규 밀란이라는 7나노 어쨌든 서버 양 CPU도 선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행 지표라고 보는 대만의 A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4월달 매출도 계속 늘어요. 서버 쪽은 여전히 유효한데 스마트폰은 이런 부품난이 되는데, 부품난을 겪고 있는 거를 보면 주로 보면 중저가
부품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동차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크롬북 같은 게 대표적으로 뭐 휴레패커드랑 뭐 에이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크롬북이라고 해서 교육용 노트북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물량들이 좀 하반기에 좀 빠질 것 같고 2분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은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줄지만 노트북까지는 오히려 제가 오늘도 이제 대만 쪽을 점검하고 보니까 2분기는 4월은 좀 매출이 줄었어요. 대만의 ODM 회사들이 3월 대비. 근데 이제 그 1분기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5월, 6월에 또 늡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분기까지는 뭐 노트북은 출하량이 1분기 대비 증가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오히려 하반기에 이제 PC 수요가 좀 둔화될까 그걸 걱정하는 거지 2분기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기업마다 상황이 정말 다르고 또 메모리 기업들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화시켜서 그냥 네거티브 콜이 돼서 빠진다면 그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진 기업을 또 잘 고를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게 전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휴대폰과 관련된 그 반도체를 생산한 TSMC의 어떤 그 특정 라인에 대한 그 매출 축소에 대한 리포트가 전체 반도체로 지금 확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이제 아시아텍 중에서 일부 스마트폰이랑 일부 뭐 노트북 쪽 관련한 왜냐면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이제 뭐 가장 큰 게 이제 스마트폰이고 두 번째가 서버고 세 번째가 PC고 나머지가 컨슈머라고 보면 일단은 스마트폰하고 PC는 좀 영향받는데 근데 그 PC마저도 1분기보다는 출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TSMC 하나만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익이 실적 증가폭이 둔화된다 했어요. 근데 이게 이익이 준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저도 뭐 그 리포트를 사실 안 봤지만 근데 그만큼 너무 분기 실적 이런 변화에 좀 민감하게 좀 뭐 전체적인 그런 매도세가 같이 가담되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좀 뭐 어쨌든 당황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정도 콜 가지고 이렇게 빠져야 되냐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여전히 이제 그 핑계 대고 이제 프라핏 테이킹 하고 싶은 그런 구실들을 자꾸 찾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보면 뭐 인플레이션 우려로 어쨌든 미국 국채 10년물도 다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좀 뭐 특히 조그만 상황을 좀 침소봉대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항상 좋은 기업은 빨리 복원도 하고 또 실제로 실적이 나와버리면 아무 그게 무의미한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구실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또 쉽게 또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한다는 거는 뭐 지금 지수대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다는 거 그거는 뭐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지난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2분기, 3분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부분의 그 이익이 높아지고 휴대폰을 좀 미리 1분기로 땡겨온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휴대폰은 좀 낮아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TSMC가 문제를 겪고 있는 거는 휴대폰 쪽이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뭐 D램 이쪽 메모리 이쪽과 관련해서는 크게 그 리포트에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대만 기업들의 이제 4월 매출액을 보면 메모리 회사들은 다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나냐텍이든 뭐 이런 기업들도. 그리고 이제 TSMC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TSMC는 원래 아이폰이 줄 때 아이폰이 신제품이 나오면 재고 조정하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아이폰 물량이 줄죠. 근데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 자체가 A14이라는 칩이 5나노에서 TSMC가 100% 다 만드는데 TSMC의 5나노는 수율이 좋다 보니까 전사 영업이익률이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이폰 재고 조정 들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제품 그 계절성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본질이 훼손된 것처럼 뭐 콜을 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좀 더 감인 반응할 정도로 현재 지수대에 대해서는 좀 프로핏 테이킹을 하고 싶은 욕망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나스닥이 급락한 상황에 또 필라델피아 지수도 좀 떨어진 상황에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런 오늘 뭐 급락한 상황은
계속되는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던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 매수의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였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뭐 사실 2018년 이익을 뭐 올해는 달성을 못할 거예요.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근데 주가는 어때 그때보다 높으니까 이제는 뭔가 정말 더 좋아야지 이게 주가가 더 의미있게 가는 거를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 와중에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뭐 특정 사건 사고 재해 때문에 가동률 조정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또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국가별로 SOS를 대만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일부 IT 반도체 중에서도 좀 가격대가 저렴한, 웨이퍼 기준으로는 칩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을 자동차 반도체로 돌렸으니까 당연히 그 부품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주가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원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기대치보다, 그래서 좀 예민한 거고. 근데 큰 트랙을 보시면 어차피 서버는 교체 주기에 들어갔고, 또 서버 시장 자체가 지금은 올해 한 최소 5% 이상 성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삼성은 이제 메모리 가지고는 제가 봐도 의미 있는 레벨보다는 메모리는 현재 펀더멘탈 그리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좀 정당화시켜주는 수준이고, 결국은 플러스 알파가 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바운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도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보다는 하나 더 있죠. 마이크론은 뭐 사실은 뭐 메모리 사이클 쫓아가면서 낸드 같은 경우는 좀 고립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SSD 사업을 인수를 해서 또 적자가 났던 낸드 사업이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삼성은 파운드리랑 폴더블에서는 아직 보여줄 게 많고,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데 1분기에 파운드리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은 이제 곧 나올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연말까지 인텔의 그 SSD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업황 자체는 메모리가 어쨌든 우상향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2분기에 저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제가 많이 오를 거라고 봤지만 그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4월 달에 저희는 뭐 140불대까지는 안 봤고, 저는 5월 달에 145불 정도 봤어요. 서버 디램 가격을. 근데 4월에 145불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작년 상반기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버 쪽을 제가 오늘 점검을 해보니까 전 세계 서버의 한 30%가 중국인데요. 근데 중국도 보니까 뭐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게이밍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바이두도 그렇고, 알리바바는 조금 아직은 고만고만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세컨티어 회사들이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뭐 징동닷컴이든 아니면 뭐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메이추안이든 아니면 뭐 중국판 틱톡이라고 하는 뭐 우리 빠른 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빠른 손? 엄마 손은 카이초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다가 뭐 우리 농산물 플랫폼 회사들도 지금 자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쪽이 아주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한 5% 오릅니다. 그리고 4분기도 제가 또 뭐 칩 메이커든 아니면 저기 대만 쪽이랑도 체크를 해보니까 소폭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은 좋은데 지금 주가 오를 때는 그 이상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근데 그 이상을 줘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서 완제품 수요가 조금은, 그것도 저가 제품 위주로 조금은 약하다고 하니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데 마이너스가 살짝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주가가 그걸 또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주가가 8만 원대에서 있고, 하이닉스는 더 가야 되는데, 이런 저 정도 어떻게 보면 리서치 콜 가지고도 쉽게 빠질 정도로 어쨌든 최근에 이 부품이 없어서 IT 디맨드가 올해 원했던 것만큼 못 만든다는 거를 이미 주가도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 흡수하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잠깐 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서버가 이제 올해도 5% 성장하고 네.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서버 회사들이 보니까 지금 막 주문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성수기인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재고가 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건 불안하니까 떠돌아다니는 얘기군요. 다 체크를 했습니다. 필드를 체크했고 칩메이커를 체크했고, 재고가 아니라 더 달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IBM 같은 경우에도 원래 큰 회사는 아닌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서버 오더가 많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랑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텔코향으로 엣지 컴퓨팅 관련한 그런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그 다음에 중국, 북방,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신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오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온 뉴스들을 보면 팜 기업이라든가 뭐 마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주를 팔아라 뭐 이런 비중 축소를 해라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이제 성장세는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예. 이게 또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서 들고요. 저는 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밸류에이션 고점 콜을 할 수도 있죠. 뭐 광고 수입도 좀 생각보다 안 늘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러면 걔들도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인텔이랑 제휴해가지고 5G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IBM의 하이브리드 쪽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플러스 알파는 플랫폼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결국 데이터 센터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메모리가 좀 이상이 있으면 제가 오늘 또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메모리 특히 서버 쪽은 너무 현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캐스케이드 CPU가 탑재된 서버를 지금은 아이스레이크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체를 지금 많이 못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리고 선행지표라고 하는 타이완 에이스피드가 이제 매출이 보통 CPU 수요를 2달 선행하는데 매출이 계속 MOM가 전달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게 꺾여야 되는데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서버에 대한 그런 욕심은 더 커지고 있고요. 제가 왜냐면 불안하니까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스퍼 같은 중국의 이제 글로벌하게 서버 3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에도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블랙리스트 제재를 받았던 수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제재를 피하면서 거기에 또 서버를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서버 쪽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